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지각을 감추려고 매일 가짜 출근 행렬을 연출했던 전직 대통령. 주말도 반납한 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현직 대통령. 이토록 극명한 차이에 국민들은 지금 시간이 아까울 정도라는 말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지지율 65%, 곧 70%를 넘길 거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는 이유는 지난 3년 고단했던 삶, 침잠했던 미래, 그 어둠을 벗어나 다시 한번 믿고 싶은 희망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또 대한민국의 회복을, 우리 삶의 반등을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지금만 같아라. 7월 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핫이슈 라인업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저희 네. 구독자가 어제 하루 사이에 6천 명이 늘었거든요. 네, 요즘에 구독자 100만 명 채우기 그 이벤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평론가님도 한 말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뉴스토마토 명성은 그 신장세, 네. 그건 뭐 많이들 알고 놀래고 언론계 주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한 가지 저한테 어제 방송 중에 받은 짤막한 문자 메시지 하나 읽어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네. 춘천에 계시는 원로 시인 분이신데요.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고매한 인품 그리고 올곧은 성정 이런 걸로 꽤 그러신 분입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 났더니 와 있었어요. 사적인 거지만 읽어드릴게요. 최돈선입니다. 뉴스토마토를 잘 보고 있어요. 마음이 늘 고맙고 흐뭇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온 개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뉴스토마토라는 울타리 안에 방송하는 사람들, 봐주시는 분들, 의견 내주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연대의 울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숫자가 좀 더 늘어나서 우리가 크게 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평론가님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황현실의 티켓 파워라고 봐야죠. 아닙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3,000분 정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주변에 많이 널리 퍼뜨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오늘 중으로 대통령실이 남은 부처 장관 인사를 할 것이다. 남은 네. 부처라 하면 국토부와 문체부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주요한 현안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두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텐데 오늘 중으로 인선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두 부처 뭐 비단 그 두 부처뿐만이겠습니까만은 특별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국토교통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소프트 파워라는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 보수 정권 계열 시기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그런 거 가지고 정치 색깔도 많이 입혔던, 그리고 유인촌 장관이 그 사람이 그 보통이 아니잖아요. 알박기 인사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참, 그런데 검증과 인선 이런 것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리스트업은 해놨겠지만 잡음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최상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주요 국정 철학과 궤를 확실히 같이 하는, 그냥 뭐 정부 국정 철학을 나는 이해합니다, 그 정도 여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되 문재인 정부 때 발족 때는 무려 6개월 보름이나 걸렸어요. 총 인선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6개월 보름이면
저 대통령 임기가 5년 60개월이니까 그거의 예, 10분의 1을 10분의 1, 갖다 그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오래 걸렸죠. 물론 그때는 국힘의 전신인 당에서 발목 잡고 인사청문회 막 미루고 계속 그래가지고 오래되긴 했는데 뭐 오늘 이제 국토부와 문화부 문체부가 나오게 되면 장관 포스트는 다 일단 지명은 맞춰지는 거고요. 국회 청문회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발표되는 그 순간 적어도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일단은 그건 뭐 너무 당연하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청문회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공식성도 획득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라도 국민들 마음속 청문회 채점표에서는 좋은 동그라미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더 마무리 작업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빨리 진용을 갖추고 지금 그 이상한 동거잖아요. 그렇죠. 전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과 그러니까 막 주말에도 국무회의 열고 막 하는 거 다 좋은데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전 정부의 장관들이 얼마나 끌어오르는 마음으로 일할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니까 근데 나는 곧 짐 싸고 가야 되니까 적당히 그냥 자리만 때우고 시간만 하려는 건 아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색한 장면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죠. 그래서 네. 대통령 혼자 일하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빠르게 인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 정의령 의원 이 두 분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에 대해서?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이쪽 방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울도시공사라고 SH 뭐 아파트 벽면에도 많이 쓰여진 거 보셨을 거고 쉬프트 뭐 장기 전세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입안했거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 실행하는 기관이고 GEH라고 경기도에 같은 기능을 하는 그 두 군데 사장을 지냈어요. 고대 교수인데 그러니까 교수로서도 뭐가 있겠지만 그 정책 실무 기관의 장,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 군데의 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골이 나 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경력만으로도. 정일영 의원은 국토부 관료 출신입니다. 정통 관료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잔뼈가 굵었고 실무에는 당연히 박죠. 국토교통부가 업무가 크게 두 가지예요. 삽이라고 통칭되는 국토부, 뭐 짓고 부시고 짓고 하는 거. 그다음에 박휘인 교통부. 두 개가 국토교통이거든요. 네. 제가 기자 때 거기 출입도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꽤 오래전이지만 여기의 업무 정책은 딱 두 가지죠. 일단 집값 잡아야 됩니다. 부동산. 네. 이거가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면 거기에 매몰되는 비용이 너무 커요. 우리가 집이 아파트가 몇십억씩 되면 그 돈 몇십억 깔고 자는 거 아니에요? 요나 베개처럼. 네. 그래서는 우리 삶이 많이 안 좋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이거 요충지에 땅 한 평에 10억, 100억 그래 버리면 비즈니스 할 사람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부는 아까 우리 황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프트 파워 갈수록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들이니까 나머지 장관들 후보자들도 국민들이 아 그래 기대가 돼 나의 삶을 맡길 만한 뭐가 돼 이런 분들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 정부들 대부분이 사실 부동산 정책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좀 강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는 사람은 이 정책 플러스 알파를 또 해내야 되잖아요. 내내야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엄청 센 조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이거 나오자마자 이거는 사실 타겟팅 정책이었어요. 돈 좀 꽤 잘 버는 젊은 전문가 고소득 직종들이 은행에서 돈을 꽤 빌어다가 갭 투자라고 하죠. 네. 뭐 팍팍팍 오르는 데 있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뭐 마용성 이런 곳들 거기에 막 집을 덜컥 사서 6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47%. 놀라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은행에 저금하면 1년간 내동 저금하면 한 3% 줘요. 근데 아파트값이 한 달에 0.47%. 계산하기 좋게 한 0.5% 올랐다고 칩시다. 그 속도로 계속 오르면 6% 오르는 거잖아요. 예. 12달이니까. 1년에 은행에 갖다 놔봐야 3% 이자 붙는데 아파트는 가만히 있으면서 6%가 오른다? 그런데 아파트들이 몇 천만 원 1, 2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10억, 8억, 12억 막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자 15억짜리가 6%가 오른다? 계산이 잘 됩니까? 그러면 한 몇 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예,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억짜리가 예, 1년에 6% 예. 오르면. 근데 우리가 보통의 평균 샐러리맨들 연봉이 1년 1억 잘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가만히 묶어 놔도 9천만 원이 될까 말까 한데 1년에 9천만 원 또는 뭐 강남 어디는 1년에 막 몇 10억 뭐 8억 7억씩 얼마씩 뛰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로 기준도 근로 교육 근로 정신이나 의욕도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고 아무튼 집값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6억으로 딱 묶어버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서초 송파 지역의 거래량이 놀라지 마십시오. 90%가 줄었어요. 바로 효과가 100건이었다면 어머. 90건으로 줄은 게 아니고 10건으로 줄었다고.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투기적 소유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이고 은행에서 빌려서 이렇게 갭 투자 전세 끼고 얼마 사던 사람들이 뚝 끊어져 버린 이유가 10억, 12억씩 대출해 주던 걸 6억으로 대출액을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핀셋,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투기 움직임을 때려잡는 핀셋 정책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으로 한몫 보던 시대는 확실히 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인식해야 가격이 잡힙니다. 한쪽에서 계속되는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확실히 달콤하게 여기게 해주는 이익이 확보가 된다면 줄지 않아요. 예.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이젠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면 돈이 다른 데로 가겠죠.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금융권으로 돌리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라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 그렇죠.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그 얘기는 이전 정부에서도 나왔는데 실패했었죠. 아깝지만. 예. 문체부 장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댓글을 보니까 네. 이승환 가수 이승환 네. 님 유재석 씨도 옛날에 추천되고 그러지 않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최민희 의원도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몇 나왔는데, 이승환 가수 이승환 님이 되면 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인사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네. 만약에 이승환 가수 이승환 네. 씨가 장관이 된다면 이재명 당선 이후로 최고의 뉴스가 아닌가. 저는 일단 찬성하지만 네. 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원래 이제 유홍준 전 네. 문화재청장이었는데 네. 일단 이제 고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인물을 물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몇 사람을 놓고 아마 마지막 스크린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이승환 가수 우리가 웃긴 했지만 그분이라고 장관 못하라는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시각을 바꾸면 발상은 신선하고 대개 어느 부처든 그 부처의 관료들은 자기 출신, 관료 출신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고 익숙한 정서가 있지 않겠어요. 2008년에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됐죠. 그 뒤로 11명의 장관이 이렇게 다녀갔는데 그중에 2명밖에 안 돼요. 문체부 관료 출신은 다들 밖에서 이렇게 왔어요. 유인촌 씨도 있고, 뭐 연극 배우 하던 유인촌 씨가 장관하는 거나 오랫동안 락커 맞죠? 락 가수 이승환. 예. 어려 보이고 목소리 높이 올라가는 네. 그 아저씨 말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연배라고 또 SJ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못할 이유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됐든
문화재청장 지냈던 유홍준 씨는 고사를 했다고 하고 문화부야말로 좀 말랑말랑하고 혁신적인 깜짝 놀랄 사람이 가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5대 문화광국이 목표이긴 한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코리아 문화를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 인물이기도 해야 되는데 BTS? 예, BTS? 는 홍보대사쯤으로 하고 걔들 바쁘니까. 예. 근데 내부에서는 네. 이런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보다는 좀 관료 출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예. 관료들은 당연히 선호하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은 일을 쭉 해왔으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문화나 의전도 좀 통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료 출신이 오면 일하기가 좀 수월은 하겠지만 저도 아주 제 얘기를 오늘 자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어령 선생이 이어령 씨가 문화부 장관을 할 때 한번 출입을 했었고 예. 그분은 장관이 아니라 그 새천년 준비위원장이었고 박지원 의원이 장관할 때 그때였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 뒤로 제가 출입했던 곳이니까 이렇게 관심 있게 한 번씩들을 보는데 누가 오든지 간에 관료들은 이 일을 귀찮게 새로 많이 해야 돼요. 관료들이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해야 국민들 삶이 나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을 좀 집중 있게 바꿔서 그분들의 삶의 질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을 때 문화는 제발 말랑말랑한 분이 와서 생각지 못했던 정책을 펴는 선도적인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골 때리는 거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깹니다. 어.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릇 안 깨요. 어. 근데 설거지 하다가 그릇 한두 개 깨질 수는 있어요. 딴짓하고 술 마시다가 계엄하다가 그릇 깨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일하다가 한두 개 그릇 깨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너그럽게 봐주시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재명 정부의 특징 자체가 이제 실용성 또 실력을 보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 문체부 국토부 장관 인사도 기대를 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